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추석 연휴 윤석열, 김건희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이번 추석 때는 특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좀 살짝 봤는데 네. 메뉴판이 공개돼 있으니까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잖아요. 예. 남부로 가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김치찌개 비스무리한 게 남부에는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렇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추석 그 당일 보니까 서울구치소는 미니 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 견과, 두유 아침에 나오고. 원래 술 좋아하는 분들이 저 치즈빵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보면 컵라면 먹을래나? 국물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부구치소는 두부 김치국, 오복지 무침, 감자 반 볶음, 총각김치. 그렇네. 좀 남부구치소 갔다 오고 싶어 하겠네. 명절 때 이제 특식이 없다라고 발표한 것도 뭐 특식이 없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특식을 안 줘도 그 많은 그 선물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게 특식이겠죠 결국은. 그렇죠? 관에서 주는 건 아니고 들어오는 여자 기부 물품 이런 거 준다. 저도 이제 교도소장 하던 선배님이 모임에 계셔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그 방문 격려 뭐 이런 거 하면서 떡을 해가고 막 이런 거를 보통 하거든요. 같이 이제 무슨 봉사단체 이런 데서 해서 가면 이제 그 거기에서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뭐 목공 같은 거 하는 거 만든 거 이런 거를 또 답례품으로 주기도 하고 그 명절 때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특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댓글 반응은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특식이 아니더라도 잘 나온다고 이렇게 선물이 말씀주시네요. 많으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법 집행을 하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 온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면회가 안 돼요. 휴일날.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이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문의 시간이 온 거예요. 고문의 시간. 왜냐하면 변호사들을 릴레이 계속 접견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뭐 1.8평 독방에서 괴롭다 이랬는데 접견실에 많은 시간을 접견실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연휴 때.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고문의 시간이 왔다. 괴로운 시간이 왔다. 연휴가 아주 그리고 원칙대로 집행해라.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교정본부장 했던 사람도 지금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막 기존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서울구치소든 남부구치소든 그러면 엄격하게 해라. 그러면 진짜 이제 면벽수도하는 시간이 온 거죠. 이 엄격하게 추석 연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풍성한 한가위가 되겠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정말 고독의 시간.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제 그 알려지는 시간. 말로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를 막 저 다른 기자분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수다스러운 뭐뭐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 그 독방에 있는 어떤 그런 걸 힘든 거를 이제 그런 걸로 푸는 수도 있겠죠. 수다로.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못해. 그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이제 본인들에 대한 고문이 되겠죠. 이 연휴가 주는 고문입니다. 선물입니다. 연휴의 선물, 추석 선물처럼 자기 성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면서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제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거의 다 맞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고 설마 그럴까 한 게 다 맞았어요. 맞아요. 이 진짜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예 예상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이런 제보가 있다. 설마 그랬겠어?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거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 가십처럼 장난처럼 어떤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실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일단은 뭐 가족 면회 이거는 하루 동안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족이 두 부부가 따로따로 하루 동안 허용된대요? 예, 지금 보니까 법무부가 4일 하루는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4일은 가족만.
가족만. 가족 면회는 연휴 중 하루는 가능하고 변호인은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휴 동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건 일주일 정도 네. 확실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가족이 딱히 또 누가 찾아갈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최은순 씨는 뭐 가려나요? 아마 가겠죠. 그래도 그래도 추석이니. 참.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이렇게 가족 같으면 안에 있는데 구치소의 기준에 가족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딱 10분이고 완전히 유리로 차단돼 있고요. 지금은 디지털 기계 하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면회를 가보면 제가 제보자들 때문에 구치소를 가끔 가요. 그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제보를 많이 줘요. 네. 옆방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방심하고 막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보면 요만한 디지털 기계, 자동 녹음되는 기계고 옛날에는 왜 유리판 있으면 구멍 송송 나서 거기로 이렇게 대화가 그것도 없어요. 저쪽도 마이크, 일반 저 면회자도 마이크로 하고 요걸로만 하거든요. 그러니 뭐 송편 같은 걸 싸가서 줄 수도 없고 가족이 가는 것도 고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10분으로 그렇겠네. 진짜 룰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면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룰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그래요. 누가 뭐 면회 갈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된다고 하루는 된다고 하는데 좀 뭐 봐야 될 것 같고. 구치소에 보시면 그 면회를 요즘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신청을 보시면 거의 다 풀로 꽉 차 있어요. 예약할 그 시간 타임이 있어야만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보자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날짜가 거의 없어요. 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실제로. 일반 특혜를 주지 않으면 그 날짜 시간이 비어 있지가 않아요.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그래서. 이번 연휴에 만약에 가족만 한다, 선착순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특별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최은순 씨나 이런 분들이 그 대기 순서를 못 맞출 거예요, 아마. 네. 빈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또 변호인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 그럼 체포 영장을 내주고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은 그 영장을 내준 판사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하고 있는 윤석열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윤석열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법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거를 배우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선택적으로 법원에도 자기가 유리한 건 나가고 불리한 건 안 나가고 어제 밤에 야간 조사 안 받잖아요. 일반인들 같으면 내가 뭐를 반대를 하거나 뭐 불응하거나 하면 내가 불이익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9시 넘으면 안 한다 하고 계속해서 여전사 코스프레 여전사를 본인 스스로 호소하면서 여전사 수갑을 들어 보이면서 이거 개딸이 시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만 이어가고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는 아마 이제 구치소로 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영장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48시간. 아까 보니까 뭐 햄버거도 나오고 뭐 그 빵하고 비슷한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종묘사 사적 이용 때문에 이게 좀 난리인데 이성계 고조부 신시를 개방했다. 목조 이성계 고조부죠, 그죠? 목조 제1신시를 개방한 걸 확인했다. 2024년 9월 3일 휴관일 때.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 좀 이해가 안 돼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모 변호사께서 방송에서 하는 걸 보니까 새벽에 뭐 2-3시 넘어서 통화하고 뭐 역술인들 뭐 이런 저기가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제가 듣는 제보에서도 이제 그게 많았고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무속적이거나 어떤 그래서. 뭐 미신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절대로 이런 거야말로 그 달리 성역이 아니라 마음의 성역이 있는 장소들이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영화 우리 저 애니메이션 뮬란 이런 데 보면 그
그 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조상님들께 막 저 하면서 조상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 조상님들 노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잘 봐주세요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일반적인 우리 동양의 정서고 기본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일종의 태실 같은 거 이런 데는 다 성역시 하는 거죠. 그 후손들이 본다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미신대로 보면 신을 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걸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특권의식밖에 더 있겠어요. 선민의식, 특권의식밖에. 네. 나는 갈 수 있어. 나만 갈 수 있는 장소야. 어떤 이런 개념. 그거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죠.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신이나 무속에 그렇게 심취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도저히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노하게 만들다는 게 뻔히 예상이 될 텐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차담에 우리가 얘기 나왔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왕놀이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패에 봉한된 신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 왕릉 같은데 이렇게 저희 집안에도 이제 왕비 그 릉이 있거든요. 그 함부로 그 들어가서 뭐 도시락을 먹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그 제를 올리고 할 때도 그 문화재 관리 기구에 다 미리 신고를 하고 저기를 한단 말이죠. 다 그 절차가 있고 다 한 건데. 하물며 종묘 사직 대한민국 이날까지 오기까지 쭉 이제 역대 역사에서의 그 한복판 그 거기에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종묘에 그곳에서도 특히나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곳에 자기가 갔다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에 완전 절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더 화가 나죠.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이 열렸다라는 거에 확인이 됐고 열어준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인데 아마 이제 뭐 비서관까지 가서 사전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아마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시자가 누군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다만 뭐 이 김씨 일행 중에 신실 내부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CCTV를 꺼두고 있었다고 하니까 무슨 짓을 해놨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전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봤을 때 뭐 동행했던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종교인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 뭐 의식이나 이런 거는 예상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본인들이 믿는 뭔가에 뭐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이런 것도 무속인이나 역술인들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거기 내가 들어가도 돼요? 뭐 들어가서는 뭐 이런 거 안 했겠어요?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들 나오는 걸 보면 그렇네. 그렇게 보면 하필이면 왜 그 안에까지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저도에 거기서 휴가 보낼 때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거기 저도 있던 이 동행인을 그 사람만 태워서 밖에 내려주고 태워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든 걸 다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으로 모든 걸 다 활용했다. 그 지휘하는 함 요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군함입니다. 군함이죠. 뭐 군용 요트인 거죠. 그럼요. 군함이죠. 지휘선이니까. 그런 것들로 개별로 사람들을 자기 지인들을 하고 뭐 불꽃놀이를 했네, 뭐 음식을 어떻게 해서 선상 파티를 했네, 뭐 당연히 음식 갔으면 술 갔겠죠. 이 사람들 패턴으로 보면. 도저히 이 특권 의식에 그러면 자기들의 그 어떤 이면에 있는 컴플렉스를 제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컴플렉스의 과도한 발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메이저 인생이냐 마이너 인생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분들이 처음부터 메이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으로 올라탔을 때 그 배팅을 완전히 풀로 배팅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건 어떤 그 안정된 정상적인 흐름을 겪어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컴플렉스의 어떤 오버된 발현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컴플렉스가 그렇게 발현되고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들 시각에 어떻게 보인다.
라는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쩔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몇 년을 본 거죠 저희가. 이걸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잊을 수는 있는데 계속 언급을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지금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실패하면서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났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이런 어떤 부당한 짓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뭐 살면서 약간의 어떤 융통성의 문제 이런 거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뭐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건 완벽한 명백한 불법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록도 하고 밖으로 알리고 그럼요.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저는 21세기 최첨단에 이렇게 모바일 뭐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AI 시대 왜 점점 더 완전 과거 태행적인 제왕적인 이런 거에서 짓눌려 억눌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행태가 됐는가? 예를 들어 종묘 그 신실에 들어갔다 이러면 진작에 그런 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꼭 그걸 문건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과거대교에서 뭐 불꽃놀이를 하고 뭐 함정을 어떻게 이용했다 한다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나오는 게 정상인 그런 시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공직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퇴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마찬가지예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사적으로 황제 수감 생활하고 이런 것들 그럼 자기들도 그걸 거기서 모시면서 그게 부당하다 불이하다 하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그게 없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볼 부분이고 공직자들의 자세 그리고 이 권위주의 퇴행적인 모습은 이 윤석열을 끝내고 새로운 새 시대로 가야 된다. 아니, 정말 끔찍한 게 만약에 정말 끔찍한 게 이 내란이 안 일어났거나 또는 내란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려졌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게.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다 하늘나라 가서 손잡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한 시대가 정말 너무나 퇴행한다, 역행한다는 그런 느낌.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플랜카드가 붙지를 않나. 그 퇴행을 붙잡고 있는 이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 그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장애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셧다운되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요. 이재명 정부 되니까 되는 일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 윤석열 그 예산 안 좋아져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의 과정에 이제 막 걸음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서 4개월 됐어요. 그 정도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엎어씌기 바쁘고 그런다 한들 그렇게 엎어씌는다 한들 본인들이 저질러 온 재상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한 그들이 미래로 나가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자, 저희가 참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들 그리고 되새겨야 될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고 뭐 빵진숙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분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3,500 넘어섰습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까? 펀더멘탈도 그렇고. 깜짝이야. 더 지금 환율 이런 거랑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 개념, 전통적인 주식시장 이론으로 보면 환율에 반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깨졌어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아침에 이제 딱 눈 뜨면 무슨 지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맞아요. 전통적 이론이 다 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반대로 노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돈은 한정돼 있으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 시장 올라간다. 원래 이쪽 돈이 이쪽 돈으로 올 때 이쪽이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적인 개념인데 이미 복잡계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 우리가 왜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냐면 정부의 정책 방향, 그 방향성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방향.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그랬어요. 추세가 쉽게 안 바뀔 거다.
이렇게 계속 방점을 그쪽에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러면 시중 부동자금이 이제 4,300조다 이렇게 뭐 하고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느느냐 줄느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늘고 있잖아요, 실제로. 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돈 바뀌고 있고. 우리가 동학개미가 서학으로 빠져나가는 게 지능순이다 이제 했던 거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거꾸로 이제 국장 리턴이 이제 지능순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추석 연휴제 밥상에 주식 얘기도 많이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뭐 주식 사세요 권유하는 거 아니지만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이제 저는 주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산 구성이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썬크가 돼요. 또 잘못하면 진짜 썬크 코스트가 되기도 해요. 자본의 회전율이 그렇죠. 뚝 떨어지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70%가량이 주식에 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화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같은 돈이 똑같은 돈이 있는데 똑같은 돈이 승수를 계속 창출하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렇네요. 그 효과로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부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승수를 창출하고 돌려라 이쪽이잖아요. 법도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서 더 올라간다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매일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당연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등락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큰 방향성에서는 어떤 때는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는 때도 있죠, 실제로. 그럴 수도 뭐 새로운 신축 이런 것들에 방점이 쏠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분명한 방향성은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주식이 없는 분들이 스트레스 명절 때 받을지 모르니 혹시 또 밥상머리에서는 너무 많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고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다. 이 정도. 우리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윤희 님이 신용환 교수님 그럼 특검 파견 검사들 징계 없이 넘어가는 걸까요?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절대 지켜야 합니다라시면서 슈퍼챗과 함께 질문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력 경고를 하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집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차후에 더 표출이 된다 이런 거라 그러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겠죠. 만약에 피해갈 수 없다. 예, 그 법에서는 누구도 외예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엄중 경고를 한 상황이고 법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집단 행동하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짝퉁님께서도 아까 슈퍼챗에서 보내주셨는데 성북동에서 아까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교수님 보내야 될 시간인데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덕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아마 뜰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약간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보름날은 아마 보름달이 휘영철 뜨려고 미리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보름달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연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십시오.